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주간 투자 전략 5월 두 번째 주, 시황 코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 먼저 끝나면서 나오는 변화를 체크를 해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번 주 참 다이나믹했네요. 국내 증시도 보면은 그냥 거의 한 방향으로 주봉으로만 볼까요? 한 방향으로 밀리는 모습들 코스닥 그대로 이어졌고 코스피도 작지만 계속 한 주는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지난 4월 중반 이후에서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는 시장의 반증이 아닐까 싶어서 참 보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장에서 좀 선방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행인 건데 그게 또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참 또 대처를 못했구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지난 약 한 달 정도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야 될지 요거 한번 중점을 두고 시장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시장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 거의 지금 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장중에 시작하고 살짝 상승 가다가 쫙 밀렸다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참 이거 보고 장중에 잠깐 장중이 아니죠. 저 자다가 깨서 잠깐 봤을 때는 야 이것도 내일 걱정 아닌가 싶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낫습니다. 돌아와 준 게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걸 고마워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거의 다 지금 주목했던 것 중에 요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요게 발표가 됐는데 일단 4.5%, 4.6% 그러니까 요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CPI가 구간이 지금 5%대가 무너지고 4.9%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반영하는 모습들은 나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집니다. 특히 이쪽은 거의 이제 약간 소비자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CPI 쪽에서는 구성원 목적이 하우징이 더 큰데 약간 그러니까 주택 쪽이죠. 이쪽이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수치를 체크하는 것은 뭐 식료품, 에너지 이런 쪽까지도 같이 가중치가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 지난 부분에 비해서는 떨어지고는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 보고 어떤 뭐 연준이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아직은 아니겠죠. 그래서 높은 수준이다라는 쪽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게다가 또 지방은행주들 의외로 뭐 3% 하락이면 뭐 양호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하락은 했지만 아직 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는데 또 이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현재는 이거죠. 부채한도 협상. 그래서 지금 한 달 날짜는 기억을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디스 신용평가사에서 얘기하는 신평사 얘기하는 데드라인이 6월 8일입니다. 6월 첫 번째 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의 변화를 봤을 때는 6월 둘째 주 동안 바닥 드러낼 위험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를 주시하고 있어. 니네 이 정도까지 만약에 합의가 큰 틀이 오케이 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액션 또 들어간다라고 이제 경고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쯤 되면은 시장이 또 출렁출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디폴트가 들어가는 건따기보다도 들어가기 전에 나오고 있는 압박들이 더 나온다는 거 이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 쭉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 테슬라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금융기술 좀 별로 안 좋았고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통신 이쪽이면은 약간 경기 방어주 쪽의 성격들이 좀 강했죠.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런 쪽이 더 우세인데
보니까 테슬라는 오히려 또 하락했네요. 그래서 뭐 트위터 CEO 좀 안 된 거 가지고 호재받다가 그대로 다 밀렸던 이런 상황이라서 참 그렇구나. 어차피 테슬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 어떤 외부적인 변수 말고 내부적으로 잘 팔고 잘 방어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이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들 쪽에서 보니까 요게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금리 동결가, 그러니까 6월달 FOMC 이쪽에서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83.4%,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16.6%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연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이거는 시장에 큰 충격이 옵니다. 왜냐면 바로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해가다가 갑자기 금리를 꺾어버립니다. 정책이 바뀐다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첫 번째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그냥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은 아직까지는 잡히지 못했는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그 뭐 충격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무슨 어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었죠. 뭐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또 거대 은행이 됐건 뭐가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약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나서겠죠. 그랬었을 때는 충격이 있구나라는 쪽에서는 시장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쪽에서 금리 인하라는 것은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지금은 거의 동결적으로 무게를 두면서 자리를 잡아갈 텐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진 않겠지만 연준이 바라볼 수 있게 충분히 물가가 빠지는 것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CPI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월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이면 5월달 발표할 거고 그 다음 달 정도 6월달이면은 CPI가 3점대로 X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고는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우징 자체가 이게 고점을 찍고 뚜렷이 내려가서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 지금부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위권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중위권을 보게 되면 벌써 밴드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중위권 쪽이 그러니까 상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겠죠. 상위, 중위. 그래서 좋은 쪽은 좀 덜 빠지겠고 하위 쪽은 좀 많이 빠지다 보면 이게 가중치가 높다 보니까 하락하는 쪽이 오히려 지금부터가 반영되는 거는 더 빠르게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들은 거를 해석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는 이것도 중요하게 보면서 또 CPI 변화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매번 하는 지표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중요한 지표 보면서 앞으로 시장 변화가 어떻게 갈지를 이걸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펼쳐진 화면에 달러 인덱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죠. 근데 지금 뭔가 또 수상치 않은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에 반전이 나오고 있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 102가 중요하다, 102 깨지느냐 요거 봤었습니다. 근데 102가 상향 돌파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 그러면 달러 강세,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약세로 가겠죠. 그러면 원하는 약세폭이 더 커진다, 이런 쪽인데, 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지고 있는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만약에 이어졌을 때 이쪽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겠네요. 왜냐면 지금 워낙 약세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한국의 체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같이 미국이 오히려 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하고 한국은 금리를 좀 멈춰놨다 보니까, 그리고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는 상황 쪽에서 시장의 우려는 혹시 원화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도 하나의 또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달러 쪽으로 뭔가를 가면서 안전자산 효과의 선호 쪽으로 바라보겠죠. 안전자산이다 라는 쪽에서 달러 강세로 나오게 되면 또 엔화는 약세로 가기 시작할 텐데 엔화 약세면은 또 일본 증시는 좋겠네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102대를 안착해서 뭔가 이틀 동안에 빠르게 움직였다. 요거에 대한 흐름들이 과연 뭘까라고 보고 싶은 건데 차라리 이제 부찬도 협상 해결되고 뭐 다음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먼저 달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달러를 약하게 만들 요인도 있고 강세로 만들 요인들도 다 있는데 시장의 결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 쪽에서는 조금 그렇게 기분은 좋지가 않네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번 하단부 돌파하고 그러면 하단부를 여기까지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105대까지 또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와서 돌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위쪽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변화들 그러면 원화 약세로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대응이 있겠지만 항공주 못 가죠. 그리고 음식료주 부담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수출주가 가야 되는데 수출주가 또 간다고 하기도 좀 못하고 환율 효과를 우리가 수출주에 대해서 그렇게 가중치를 많이 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또 자동차 쪽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죠. 수출주의 대명사니까요.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내수는 별로 또 수출 쪽에 무게를 두는 이런 전략들이 맞아서 다음 주도 그럼 뭐 자동차 부품주 가나 이렇게 되는 결론이네요. 그래서 그거는 네, 또 흐름들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그러면 원달러를 또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어제 여고의 시장에서 원달러는 또 반응을 했겠죠.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1342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 이제 직전 고점대 넘어서 1350원 들어올 날이 또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지금 계속 약세로 가겠다는 자리를 뚜렷이 보여주는 상황이죠. 이렇게 추세 좀 맞춰 있고 거기다가 여기를 안착하게 되면 다음 자리 그래서 벌려 있는 게 1350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그대로 또 반영을 받겠다.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 다음 주 월요일도 그냥 미국 증시 따라서 움직이는 거 말고 환율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더 커 있을 거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 중심으로 쭉 사오다가 환율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좀 일단 멈춘 느낌이에요. 주식을 멈추고 약간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그래서 원화 보게 되면 앞으로 원화가 약세로 가다가 이제 강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지금 환차익 많이 볼 수 있어라고 외국인들이 자신 있게 좀 움직이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약간 지금은 우리 퀘스천 마크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단계 쪽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직은 또 외국인들의 전략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1350원 간다면 외국인들이 일단 주식을 안 삽니다. 안 사고 기다렸다가 고점 확인하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선물은 거의 뭐 교란을 시키고 있죠.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선물을 매수를 해요. 매수를 13,000개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꼭 뭘 하냐면 하락했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콜 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옵션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상승하는 거가 딱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를 매도. 그러면 가서 와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딱 매도를 시켜버리면 그 다음날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쭉 밀리겠죠. 요거 차익 보고 선물 다 정리하고 요거 차익 보고 뭐 이런 좀 특이한 패턴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들이 잡혀지지 않았다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환율은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인데요. 이거를 한번 진입을 하려고 지난번에 시도를 하다가 제가 말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은행권의 크레딧 리스크나 신용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게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작용을 할지 아직 명쾌하게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느려볼 만은 하죠. 지금 단기 지지권이 나왔는데. 근데 이때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거래소 하나가 또 파산이 됐죠. 그래서 이름은 또 까먹었습니다. 예. 저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가 또 파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 나오면서 이렇게 쭉 밀렸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파산 뱅크럽시라고 하는 쪽이 그냥 파산 이쪽이 이제 한때는 미국의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상화폐 쪽도 이쪽도 많이 휩쓸리면서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고민할 게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변화는 여기죠. 여기 그러면 25,000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번 노려볼까 싶습니다. 25,000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장중에 쫙 밀렸다가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왔었네요. 어제 장중에. 아이고. 네. 한 25,000달러 초반으로 한번 보면서 이 정도는 뚫리지 않나 라는 쪽에서 변화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뭐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그 정도쯤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안 들어갈게요. 지금 주식 정신없이 대응할 때도 정신없는데 여기까지 좀 그렇게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 또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 단기물이 최근에 그 단기물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돼서 부담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단기물들이 일단 먼저 튀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한 지금 뭐 3개월물 요 정도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급등했다가 살짝 눌리긴 했는데 요 불안감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물 3개월 이런 단기물 쪽에서 아마 요게 제일 클 거예요. 왜냐면 부채 한도 협상이 거의 그래도 6월쯤에 마무리되겠지라고 예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폭이 좀 커지는 거겠죠. 왔다 갔다는 커지는 폭이 나오는데 그걸 요 정도에서 끝내주는지 아니면 나머지 장기물도 영향을 받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다들 시장의 반응들은 저 장기물 한 10년물 정도쯤 가서 그냥 좀 움직임이 그래도 그나마 약간 묵직하게 되다 보니까 좀 전략을 짤 수 있겠다는 정도지 이거는 뭐 그냥 단타한 겁니까? 뭐 이래서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도 지금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단기적으로 약간 수렴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또다시 3.5대 부근을 바싹 어제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기준이 수렴하다가 어느 쪽으로 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분위기는 3.5대에서 여전히 또 수렴은 돼 있지만 달러가 저렇게 강하다. 그러면은 달러 강세에 맞춰서 한번 고개를 들지 않나라는 정도로 보는데 그나마 지금 정도쯤에서 이런 박스권에서 그냥 유지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10년물 정도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단기물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변화 쪽에서 앞으로를 계속 추적해야 될 텐데 결국은 3.5에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나머지 단기물들 변화 체크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은데 요 레인지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에 뭔가 또 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고 동향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